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수정편. 오늘은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보안 기술인 이 블록체인, 흔히 가상화폐라고도 불리는 암호화폐들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낯선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장동인이고요. 네. AI BB랩 대표로 있습니다. 네, 현재 반갑습니다. 하는 일은 주로 블록체인 가지고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AIBB의 네. 대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뭐 글자 그대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 어. 세 가지 기술이 사실은 네.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렇죠.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생소하지만 네. 또 자주 접해서 들어봤던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어떤 기술인가요? 네,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똑같이 만들고 한번 쓴 데이터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각각에 있는 컴퓨터의 노드는 신뢰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해킹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 데이터를 똑같이 만들기 위한 컨센서스 로직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네. 돌려서 모든 컴퓨터가 이제 또 같은 데이터를 갖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렵게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느껴지긴 네. 하는데요. 네, 네.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이 블록체인이 쓰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시를 좀 들어가 주시면. 근데 블록체인은 이제 네. 성격이 한번 쓰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죠?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금방 가서 이제 다이아몬드 사면 보증서를 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보증서마저도 이제 그 가짜로 만들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블록체인에다가 다이아몬드가 채굴된 그런 네. 그런 날짜, 그다음에 채굴한 곳, 그다음에 그걸 이제 세공한데 그걸 판매한 곳, 사간 사람 네. 이런 것들 쭉 이제 그 블록체인에 쓴다고 하면 네. 나중에 산 사람이 이거는 언제 만들었고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다 연결되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명품이나 또는 네. 와인, 비싼 와인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원산지 추적을 하는 것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 쪽에도 좀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럼요. 금융에서는 주로 이제 해외 송금할 때, 네. 지금은 해외 송금할 때 한 3일 정도 걸리죠. 미국에 네. 이제 송금하려면 네. 그 수수료도 한 3~4%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런데 가상화폐에 있는 리플 같이나 스텔라 같은 거를 쓰게 되면 그거보다 한 10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이제 금방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또 혼동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의미가 서로 좀 다른 건가요?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자판기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이고 거기서 나오는 동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뭐 콜라도 살 수 있고 뭐 때로는 햇반도 사고 네. 여러 가지 이 물건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판기가 이제 뭔가 판매를 하는 그런 틀 또는 뭐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네. 거기서 나오는 그런 생산되는 그런 어떤 네. 물품 이런 것들은 이제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큰 틀이 예, 블록체인이라고. 맞습니다. 예, 블록체인을 가지고 네.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네. 가장 잘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암호화폐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있고요. 네.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 굉장히 수십 종의 암호화폐가 존재하는데요. 네. 그럼 이런 암호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왜 만들어졌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2008년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네. 분이 사실은 이제 가명이죠. 이제 그 분이 논문을 써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이게 비트코인이 한동안 이제 이게 잠잠하다가 굉장히 네. 그 이제 비트코인이 잘 되고
서양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끌고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러다 네. 보니까 비트코인 유사한 그런 코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지금 한 2,000종 정도 됩니다. 암호화폐 종류가. 그런 암호화폐들은 주로 이제 메인넷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그게 ICO라고 하죠. 네.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 투자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이제 그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다시 환전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암호화폐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주식 시장을 보면요. 네. 기업 활동은 물론이고 또 국내외 다양한 경제 및 또 정세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주식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네. 근데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다양한 거래소를 통해서 마치 약간 주식 시황을 보는 듯한 그런 유사한 형태를 보이더라고요. 암호화폐의 이러한 시세 변동의 조건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암호화폐는 주식시장보다 더 변동이 심하죠. 네, 하루에도 높을 때는 20%도 올라가게 되고 또 떨어질 때는 또 그 이상 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부침이 심한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가 왜 올라가고 네. 왜 떨어지는지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분석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사실상은 이게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거의 거래량도 많고 그렇죠. 거래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과거 쭉 추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추세가 나오는데 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량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서 네. 뭐 그쪽 업계에서는 또 이제 이걸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 고래요? 예, 고래. 아. 예. 그래서 이런 고래들이 뭐 팔 때는 당연히 내려갈 거고 네. 그런 고래들이 이제 살 때는 이제 굉장히 올라가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3월 달에 이제 암호화폐가 꽤나 올랐는데 네. 그 오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올랐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냥 오르면 오른가 보다. 네. 그런 거죠. 받아들이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뭐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짚어보자면 뭐 암호화폐 비관론자인 전문가도 네, 등장해서 또 논란도 많이 되고요. 네. 또 거품 빠진 듯한 암호화폐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는데 이대로 과연 주저앉을까요? 제가 이제 이게 지금 현상을 네. 이제 어떤 뭐 암호화폐가 작년에 뭐 2천만 원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랐다가 이제 지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지 말고 네. 지금 이제 역사적 한 20년 뒤로 가면 1990년대 닷컴 열풍이 불었죠. 네네. 그때 이제 코스닥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그 거품이 이제 쭉 빠졌죠. 네. 이게 이제 그 닷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블,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까지 모든 그 IT 기술은 사실은 거품이 다 있습니다. 또 오히려 유망한 더 기술일수록 네네. 거품이 더 심한 거를 알 수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 역시 이런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네. 작년에 올라왔던 건 어차피 이제 정점인 거고,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데, 다시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고 또 그것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되고 그것이 가치를 가질 때 이 암호화폐는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주저앉지는 절대 아닌 거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올라갈 건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블록체인 이 가치를 갖게 만들 것이냐.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대단히 많죠. 그렇죠. 네. 네, 다시 블록체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암호화폐 때문일까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암호화폐에서 비롯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사행성 또는 뭐 갑자기 뭐 올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한테는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그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투기성을 유발하는 물건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 과연 암호화폐가 무슨 가치가 있냐? 네. 이거 뭐 조금 있으면 제로로 수렴하는 거 아니냐?
이거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싸고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네. 이 블록체인이 점점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암호화폐의 가격도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근본적으로 이 기술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현재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이아몬드 사례 또 뭐 명품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월마트에서 네.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추적을 또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네. 머스크라고요. 저기 전 세계에서 해운 물류의 가장 큰 회사가 있습니다. 네. 머스크가 IBM하고 만든 트레이드 렌즈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해운 물류니까는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거나 또는 수입할 때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서로 다른 나라일 때 굉장히 많은 통관 절차를 그렇죠. 거치고 운송 절차를 거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블록체인에 올려서 효율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자동화시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발굴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때 네. 이런 블록체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되고 블록체인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출시된 네. 갤럭시 S10에도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원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기능이 탑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에서 해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해킹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월렛입니다. 이 월렛에는 네. 뭐가 들어있냐면 네. 보통 이 개인 키, 그다음에 이 퍼블릭 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키들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 키를 잊어먹으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탈취당할 수 있죠. 그래서 해커들이 노리는 것이 이제 월렛이에요. 네. 근데 월렛은 보통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S10에서 이제 개발된 거는 하드웨어 월렛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그 스마트폰의 안에 네. 네트워크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개인 키를 보관함으로써 네. 해커들이 탈취를 못하게 이제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네트워크 연결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도구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데 그렇죠. 안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암호화폐 발전에 굉장히 큰 어떤 스태핑 스톤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또 보안성도 강화가 그럼요. 되는 네, 제품이라고 당연하죠. 얘기를 할 수 예,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핀테크와 관련된 분야에도 많이 접목이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 우리의 일상을 또 어떤 도움을 많이 줄까요? 이제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뭐 해주는 거냐면 뭔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건물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인감 증명이 꼭 필요하죠. 네. 사실 여기 있는 내가 증명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 안 믿고 종이를 보고 믿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물을 보시는 분, 정부 쪽에 있는 분들은 당신은 이따가 사라지면 금방인데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믿냐. 그걸 믿기 위해서는 이제 종이를 준단 말이죠. 이 도장을.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네. 블록체인에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고 내가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디지털 사인을 말합니다. 내가 여기 현장에 있었고 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증명한다라는 걸 보증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회귀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례가 많죠. 네. 그렇겠네요. 네, 현재 국내에서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포럼도 있고요. 네네. 정책 간담회도 네, 많죠. 이와 관련된 얘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중요성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블록체인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블록체인은 사실상 거품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또 거품 속에는 물론 인플레이션 된 암호화폐 가격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돈을 보고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또 물건 같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이제 포장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점점 이제 블록체인이 유용하게 되고 또 개발하기 쉽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는 거기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 별로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유용하게 된 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200만 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대세인데 이제 이런 블록체인도 거기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 네. 누구나 다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네. 그렇군요. 앞으로가 더욱더 많은 미래를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전히 또 발전 중이고요. 네.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빠질 수 없죠. 바로 돌발 질문. 네. 대표님. 네. 대표님도 혹시 네. 암호화폐 쪽에 네. 투자를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아, 안 하셨어요? 네네. 네. 그럼 왜 안 하셨어요? 저는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라는 것이 거품이라는 걸 사실은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다 투자하면 큰 돈도 벌 수 있지만 또 뭐 엄청나게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저는 기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술만 바라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코인이라든가 또는 암호화폐 쪽으로서는 제가 알기는 해도 직접 네. 뛰어들어서 거래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또 대표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또 계획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저는 이제 해주세요. 블록체인 업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네.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블록체인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이 노력이 굉장히 네, 많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네. 또 지금까지 배워본 그런 기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어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을 해서 누구나 다 쓰기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이죠. 좀 더 보편화된. 네, 보편화된 기술로서 마치 지금 이 스마트폰에 앱을 개발한 네.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때 되면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예. 네. 네, 지금까지 AIBB랩 장동인 대표님과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블록체인이라고 처음에 여쭤봤을 때는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베타뉴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베타뉴스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IT 방면에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폭넓은 그런 정보를 제시해주는 그런 방송이죠.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